이제 진짜 MLS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예, 정말 재밌게 좀 기다리고 있는데 MLS에도 좀 새로운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히 LAFC 관련해서도 이제 새로운 소식들이 있는 건데요. 네. 예, 일단 뭐 LAFC에서 이렇게 뭐 훈련하는 장면들, 부안가도 이제 복귀해가지고, 예, 이런, 그리고 이제 뭐, 예. I feel good. 나 Feel good. 기분 좋아. 좋아. Team, be ready 충분히 준비됐고. for the second game. We play so good, so nice, different things, and let's do it.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냥 좋다라는 거를 이렇게 그렇죠. 좀 장황하게 예. 이야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훈련하는 장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도 이렇게 훈련하는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요리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소니와 부안가, 흥부 크로스. 흥부 크로스. 예, 이것도 있고. 그리고 소니가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있죠. 네. But today, good walking, extra walk. 엑스트라. Yeah, a little bit long ass. Honestly, good. So good. Hey. 손흥민 선수가 부안가를 굉장히 귀여워하는 느낌이에요. 예. 예.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부드리 오피셜도 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부드리 오피셜부터 보여드리면요. 부드리의 이제 오피셜이 떴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부드리의 계약 기간은 2029 시즌까지고요. 2030년까지 이제 구단 옵션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부드리가 이제 뛰게 해보고서 괜찮으면은 1년 더 옵션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드리는 국제선수 슬롯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그 숫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로 로스터에 등록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뭐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는 이제 뭐 22세 이하 선수들 중에 특별한 재능한테 주는 로스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셀러리 캡 기본 거기서는 조금 벗어나는 유형의 선수죠. 네. 예, 그래서 현재 LAFC는 2명의 지정 선수, 손흥민과 부안가 손흥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4명의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현재로서는 더 이상 특별 선수 보강은 안 되는 건데요. 뭐 LAFC 단장인 존 소린토는 아민을 구단에 영입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는 뛰어난 기술을 갖춘 매우 재능 있는 젊은 미드필더로 찬스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득점력 모두를 보유하고 있다. 스웨덴에서 훌륭한 시즌을 보냈고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부드리는 야망과 자신감을 갖고 플레이하며 공수 양면에서 뭐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와 역동성을 역동성을 가지고 이제 여러 대회를 병행하는 우리 팀의 중요한 전력을 더해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부드리에 대한 소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얘기 드렸죠?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위에 연결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지정 선수 2명의 이니셔티브 4명이면 지난 시즌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현지 매체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LAFC는 항상 지정 선수를 조금 여름에 영입을 했다. 네. 그러니까 뭐 부안가도 여름에 영입을 했었고 손흥민도 여름에 영입을 했었고 그랬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에 그러니까 22세 이하 이니셔티브 플레이어 한 명을 보내고 그 자리를 지정 선수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가운데 LAFC에서 부안가 손흥민 시즌 2라고 해가지고 칼럼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2025년 흥행작의 속편 또 하나의 블록버스터를 예고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뭐 LAFC는 지난 시즌 중반까지만 해도 순항 중이었고, 네, 쭉쭉쭉 기록을 얘기하면서 근데 어쨌건 네. 이 얘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다음날 그러니까 한국의 메가스타는 블랙 앤 골드 유니폼을 입고 자신이 LA에서 뛰겠다고 세상에 선언했다. 그렇죠.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 앞으로는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흥민 영입의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손흥민과 이제 부안가의
활약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둘이 합작으로 25골 8도움을 기록했고 LAFC 9승 4무 2패 성적을 이끌었고 그리고 LAFC 연속 18골을 둘이서만 책임지면서 그렇죠. MLS 역사상 두 선수가 기록한 최다 연속 득점 신기록을 수립을 했고요. 종전이 16골이었는데 그걸 2골을 넘어섰죠. 그리고 또 이제 MLS 역사상 처음으로 2명의 선수가 그러니까 3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구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안가, 손흥민 부안가가 차례대로 해트트릭을 3경기 연속 기록을 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 미국 대표팀 공격수였던 찰리 데이비스는 이제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에서 MLS 역사상 손흥민과 부안가처럼 폭발적인 출발을 보여준 투톱은 없었다. 두 선수는 이미 뛰어난 이해도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서로의 득점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해서 이제 서로 페널티킥 양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MLS 그 365라던가 이런 거 할 때 많이 나왔던 덱스 메카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2008년 영화였던 스텝 브라더스에 빗대어서 마치 우리 방금 베스트 프렌드 된 거야? 응, 같은 느낌이다. 네. 그게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형제라는 이런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 전래동화에 있었던 흥부 듀오 예. 이 별명까지도 좀 달아놨네요. 그래서 예. 이 이제 영화 패러디인 거죠. 어. 예, 영화 패러디 사진 이렇게 올리기도 했고요. 네. 이거 제가 올린 게 아니고 LAFC 이 기사에 이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부안가가 LA 타임즈하고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경기 안에서도 밖에서도 정말 좋은 선수이자 좋은 친구다. 네. 우리가 가진 이 연결고리, 이 케미스트리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뭐 흥부듀오 후속편 2편은 시즌 2. 예, 더 높은 정점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예. 근데 이제 두 선수 모두 과거에도 이 둘만이 아닌 각자 위력적인 공격 파트너십을 경험한 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해리케인 얘기 나오는 거죠. 손캐. 예, 손캐 듀오가 47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합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다 듀오골에 해당하죠. 그렇죠. 예, 이 340골은 그냥 각자 다 골들을 합치면 이렇게 케인 되는 골 거고요. 플러스 손흥민 예. 골. 예.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왔던 찰리 데이비스는 손흥민은 해리케인과 수년간 함께 뛰면서 공간 활용과 이타적인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좌우 측면은 물론 중앙까지 어디서든 편안하게 소화한다라고 한 거고요. 네. 예. 손흥민에게 케인이 있었다면 부안가한테는 까를로스 벨라가 있었죠. 예. 예, 물론 부안가가 벨라한테는 좀 패스를 안 준 걸로 LAFC 팬들은 얘기하고 실제 막 그런 장면들 같은 것들 막 그래서 소니한테 주는데 벨라한테 안 줬던 거 막 이런 것들 올리긴 하던데 이때는 탐욕이 좀 심했다. 예. 뭐 그런 말도 듣기도 했고.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최근 은퇴한 벨라는 부안가한테 그러니까 벨라가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LAFC 선수 중 가장 많은 도움 8개를 기록을 했다. 예. 그러면서 부안가는 지난해 벨라랑 손흥민의 도움을 받아서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 101골이 되는데 이제 벨라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지만 단 3개월 만에 손흥민과 부안가가 만들어낸 성과는 그 모든 조합과도 구별된다. 부안가가 기록한 개인 최다 24골 중 11골이 손흥민과 함께 뛴 이후 나왔다. 근데 문제는 손흥민과 같이 뛴 경기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훨씬 많은 경기를 이전에 뛰었는데 손흥민과 함께 뛰고서 11골을 기록을 한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두 선수는 서로에게 5차례 도움을 주고받았으며 이것도 그러니까 엄청난 수치인 거죠. 예, 그러면서 시카고전에서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부안가에게 양보해 성공시킨 다음 공식 도움 수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건 그러니까 공식 도움 수치가 아닌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손흥민이 얻어내서 부안가한테 넣자 이렇게 양보해 준 거. 그렇죠. 그러면서 MLS 올해의 신인상 후보 3인 중 한 명이었던 손흥민은 2025년 13경기에서 12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68.9분마다 공격 포인트 1개를 만들어냈다. 이는 MLS MVP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높은 수치였다. 여기 나오는 거죠. 메시도 미쳤어. 그러니까 메시도 나이가 있는데 47분당 하나.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부안가 역시도 5위 안에 있는 거죠. 81.8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 예.
그래서 MLS 탑5에 손흥민과 부한가가 동시에 있고 한 팀에서 2명이 있는 거는 LAFC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나머지는 인터마이애미, 샌디에고, 시애틀이니까. 예, 대단한 듀오였어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LAFC의 프리시즌 로스터에는 구단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네요. 전 시즌 마지막 경기에 선발 출전한 선수 전원이 포함이 네. 됐다고 합니다. LAFC가 현재까지 사실 영입은 좀 아쉽긴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선수 이탈은 없는 편이긴 해요. 주요 선수들은 다 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앤디 모람 임대 복귀한 거 정도 제외하고는 다 잡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뭐 오르다스, 다비드 마르티네스, 그리고 뭐 지난 시즌 MLS 개인 최다 도움 기록을 수립한 뭐 델가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 그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했을 때 밴쿠버 화이트캡스 공격수였던 브라이언 화이트가 경기를 앞두고 LAFC에 대해 정말 위험한 팀이다. 부한가와 손흥민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는 모두가 알고 있다. 다만 나머지 선수들 역시 서로를 얼마나 잘 보완하는지도 분명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부한가만 너무 주목하면 안 된다. 다른 선수들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손흥민과 부한가가 공격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메카티 역시도 왜 스티브 체른돌로 전 감독이 센터백 한 명을 더 투입해 손흥민과 부한가가 마음껏 공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는지는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해도 넣으니까. 예. 그러니까 둘한테 그냥 너네 마음대로 공격해. 나머지는 조금 수비에 집중하자. 저는 그거 치고는 수비가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수비가 좀 많이 흔들리긴 했죠. 예. 아니 그렇게까지 좀 수비에 집중하게 해줬으면은 수비를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도 어쨌건 기본적으로 기록 자체가 LAFC가 실점이 적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 라인도 훌륭했다라고 이거 기록적인 평가인 거죠.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면 그렇게 예. 평가할 수는 없지만.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예. 좀 위협이 커졌다. 뭐 샤펠버그나 부드리 이 얘기까지 해줬어요. 예. 물론 뭐 샤펠버그 개인 최다골 4골이 그렇죠.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건 간에 샤펠버그랑 부드리까지 영입해가지고 어쨌건 전력을 보강한 측면은 분명히 있죠. 물론 패서 영입이 아직까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메카티는 여기에 대해서 LAFC가 부한가와 손흥민에 더해 세 번째 공격 옵션까지 갖추게 되면 상대는 경기장 폭을 커버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둘 맞기도 힘든데 한 명이 벌려주면은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난 시즌 봤을 때 손흥민 부한가의 이제 나머지 공격 옵션 하나가 항상 아쉬울 때가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비드 오른쪽. 마르테스라던가 예. 오르다스라던가 뭐 물론 이 선수들이 재능이 없다까지는 아닌데 아직 어린 티가 너무 났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상대는 수비하기 정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환 상황에서 나오는 다양한 선택지를 막아내는 건 정말 힘든 과제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LAFC의 전환과 관련한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그 속공 얘기인 거죠. 거기서의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부한가다. 그러면서 부한가는 3시즌 연속 MLS 득점왕 경쟁 상위 2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로 이 부분이 손흥민보다 부한가가 더 위협적인 선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전환 상황에서는 부한가가 더 어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지. 손흥민 선수는 그거 외에도 찬스 메이킹이라던가 프리킥이라던가 다른 무기들이 많으니까 양발킥. 내려와서 풀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건 전환만 놓고 봤을 때의 얘기인 거죠.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상황에서는 부한가가 조금 더 위협적일 수 그렇죠. 있다. 근데 부한가도 어쨌건 MLS에서는 역대급 선수예요. 예. 왜냐면은 그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LAFC에서 151경기 101골. 엄청난 스탯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비스는 부한가처럼 손흥민의 플레이 역시 MLS에 완벽하게 어울린다. 토트넘에서 수년간 보여줬듯이 전환 상황에서 폭발적이고 공간을 질주하며 역습에서 위력을 발휘한다. 유일한 의문은 MLS의 강한 피지컬 요구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뿐이었다라고 했는데 좀 PL이 더 심하지 않나요? PL이 가장 심한 리그죠. 아니, PL에서 10년을 뛴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플레이오프 시점에 부한가와 함께 건강한 상태로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였다. 그는 이미 그 질문에 답을 해냈다. 그렇죠. 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MLS의 찰스 보엠은 손흥민과 부한가를 두고 비에모 스타디움은 물론
그 밖의 경기장까지 열광시킨 지배적인 존재였다. 이게 이제 밴쿠버 구장도 역대 최다 관중수를 기록하게 만든 그런 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밴쿠버전에서 골대를 3차례 맞는 불운과 잇따른 승부차기 실패가 아니었다면 그들의 플레이오프 여정은 쉽게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2026년에도 LAFC가 MLS 최상위권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LAFC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LAFC는 또 새로운 파트너십을 하나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와이어 바알리라고 처음에 저는 SNS에 올라온 걸 봤을 때는 그냥 미국 기업이랑 스폰서십을 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와이어 바알리 예.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국 기업이더라고요. 어허.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본 거냐면은 SNS 여기에 딱 이게 올라왔는데 딱 눌러보니까 막 멘션들에서 한국에서 그렇게 스폰서 가져오면서 한국 선수 좀 영입해야지 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어허. 그래가지고 멘션들에 네. 그래서 이거 한국 기업이었어 하면서 클릭을 한 거죠. 이게 뭔가 한국에서는 유명한 느낌은 아닌데. 예. 어쨌건 뭐 파리바게트 너무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와이어 바알리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도 글로벌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FC는 한국 핀테크 업계 최초로 구단과 파트너십을 맺는 기업인 와이어 바알리와 단연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글로벌 브랜드를 LAFC 공식 해외 송금 파트너. 여기가 그러니까 그 송금 주고받는 그런 일을 하는 데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번 협업은 글로벌 연결성, 신뢰, 커뮤니티를 핵심 가치로 성장해온 두 브랜드를 하나로 잇는다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어 바알리는 한국, 호주, 뉴질랜드, 홍콩, 글로벌 베트남 기업이네요. 등 아시아 태평양 시장과 북미를 연결하는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해외 송금을 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를만 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쩌면 토비길님 같은 미국 사시는 분들은 좀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뭐 한국에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러면 좀 알 수도 있는데 저는 그저 원만 쓰기 때문에 원화만 모릅니다. 뭐 근데 이제 그 와이어 바알리 공동 창업자 겸 CEO인 유중원 씨는 탁월함과 팬에 대한 헌신 후 명성이 높은 LAFC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는데 손흥민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영광 이거죠. 엄밀히 속내는 그러면서 이번 협력은 경기장 안을 넘어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다. LA 팬들과 한국, 호주 등 전 세계 고객들이 LAFC의 정신과 열정을 기념하는 경기일 이벤트와 인터랙티브 온라인 경험을 통해 구단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네. 예. 여행할 때 이 카드를 항상 사용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LAFC 와이어 바알리 공식 파트너십 체결. 이거는 이제 와이어 바알리 제가 이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캡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린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MLS도 폴리마켓이라는 예측 사이트예요. 폴리마켓? 이 폴리마켓이 지난 그 미국 대선 때 굉장히 좀 유행이 됐어요.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그때 X에다가 여론조사보다 폴리마켓이 더 정확하다. 왜냐, 이건 실제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왜냐면 그때 그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이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폴리마켓에서는 그 트럼프가 된다가 높게 나왔었거든요. 뭐 그래서 그때 좀 알려진 건데, 뭐 어쨌건 뭐 이거는 크게 뭐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결국 이 골닷컴에서도 관련해가지고 기사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혁신은 팬과 소통하는 방식이 핵심이라고 해가지고 MLS 폴리마켓과 파트너십 통해 예측 시장 진출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폴리마켓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개가 쫙 나온 다음에 이게 맨 마지막 파트거든요. 맨 마지막 파트. 빅 이어 포 MLS. MLS의 중요한 해. 제가 이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에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 메시 이런 선수도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이 점점 더 그러면서 파트너십이라던가 스폰서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돈이 미국으로 모이고 네. 있다. 예. 이번 계약은 북미 축구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시점에 체결됐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MLS하고 리그스컵 이 두 가지를 계약을 한 거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시성과 팬 기반을 계속 확대하며 미국과 캐나다에서 새로운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하면서 MLS 시즌은 2월 21일 바로 개막전 하이라이트로 LAFC가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MLS컵 챔피언 인터마이미를 맞이하는 경기가 예정돼 있다. 소니와 메시의 맞대결. 저게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예. 이게 기다리는 것도 진짜 목 빠질 정도로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한번 경기를 보면 야 소름 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저 경기 보면 예. 예. 근데 뭐 이제 그 보는 시청자 수는 저는 리그왕 딸 것 같아요. 얼마 차이가 안 났었기 때문에 네. 손흥민이 이제 풀 시즌을 뛰잖아요. 그래서 리그왕 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리그왕하고 차이가 정말 안 났었거든요. 그러면은 시청률로는 세계 5대 리그. 야 5대 리그 MLS 시청률. 좀 어색하긴 한데 시청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MLS가 새로운 뉴스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이 이적 시장 관련해서 좀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 MLS도 1차, 2차 이적 시장이 있거든요. 1차는 겨울, 2차는 여름입니다. 네. 예, 근데 이 날짜에 대한 수정이 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그 여름 이적 시장이 9월 2일까지로 연장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러니까 8월 26일까지인가 그랬었거든요. 네. 여름 이적 시장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안 그래도 유명 선수들은 결국 여름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MLS가 플레이오프 중요한 시점에 좀 스타 플레이어들을 영입할 수 있게 바꾼 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외에 다른 주요 사안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그 추춘제 네. 그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예, 그것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이적 시장, 1차 이적 시장이 1월 26일부터 3월 26일까지인 거고요. 그래서 레길론 같은 선수들이 등록이 안 돼 있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영입됐다라고 했을 때도 네. 그 트랜스퍼 마켓 가면은 없었어요. 왜냐? 1월 26일부터 등록이 가능한 거니까. 영입은 미리 할 수 있지만은 등록은 이제 이건 등록 기간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래서 3월 26일까지인 거고 세컨더리 이적 시장이 이제 7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이게 연장이 된 건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처음으로 9월까지 연장됐다라고 하는 오. 거고요. 예, 그래서 MLS 구단들은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국제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원래 그동안 캐나다 3개 구단이 있잖아요, MLS에. 몬트리올과 토론토와 밴쿠버 화이트캡스. 이 3개 구단은 캐나다 축구협회 선수 등록 기간에 따라갔어야 됐대요. 아, MLS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좀 불이익을 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는 미국 축구협회가 정한 선수 등록 기간에 따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해요. 이걸 그러니까 MLS 쪽에서 요청을 한 거고, 이걸 피파가 승인을 해준 거죠. 마침내. 근데 저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같이 소속돼 있는 리그니까. 예. 네. 그래서 뭐 추가 주요 일정들 해가지고 로스터 규정 준수 마감일도 있는 거고요. 이건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그 셀러리 캡을 이때까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맞춰서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로스터 동결일 이건 이제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이적 시장은 지난번에도 8월 26일날 끝났고 이번에는 9월 2일날 끝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자유계약 선수들을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적만 마감이 되는 건 거지. 이적 선수들 등록만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시즌에도 LAFC가 이적 마감 시간이 끝났는데도 선수들을 데려온 게 있었어요. 프리 에이전트 선수들을 데려온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여기서 이제 주요 사안들을 그냥 요약한 거를 보면요. 예, 이적 기간 바뀐 거랑 뭐 이건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변화의 핵심은 일정 조정에 있다. 여름 이적 시장을 늘리기 위해 겨울 이적 시장이 단축됐다. 겨울은 조금 짧아진 거죠, 이전보다. 네. 예, 그러면서 유럽과 맞춰지는 것이 향후 일정 개편, 그러니까 추춘제로 바뀌는 거에 가장
큰 긍정적 효과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허.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인 변화로는 현금 트레이드 제한 철폐가 포함됐다. 저게 이전에는 뭐죠? 예. 연간 2명이었거든요. 2명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선수랑 돈이랑 트레이드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돈으로 선수를 사는 거.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강팀들이 유리해지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선수를 돈 주고, 왜냐면 셀러리 캡에 이건 포함이 아닌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인터마이애미나 LAFC 같은 팀들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그 내 임대 거래에 대한 연령 제한도 폐지. 예전에 그 연령 제한이 있었는데 예, 이것도 폐지가 되는 겁니다. 네. 뭐 이 부분이 신기한 규정들이 많네요. 예, 여기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아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럽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축구는 그래도 유럽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농구나 야구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 룰을 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축구는 유럽 룰을 좀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MLS는 미국 스포츠화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젠 유럽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MLS의 새로운 소식들 좀 알아봤는데 MLS는 공부를 해도 어렵습니다. 예. 예, 진짜 이거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부부와 함께 좀 알아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예, 새롭게 알아가는 것들이 항상 많습니다. 할 그렇죠. 때마다. 야, 이런 룰이 있다고? 이런 규정이 있다고? 이런 것들을 예, 그러니까요. 저희 부버치 VAR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